내가 격렬하게 반대하더라도 다이스케에게 상처를 줄 리가 없다. 그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가방과 서랍 속을 뒤진다. 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그때 문득 누군가가 떠올랐는데 다이스케의 어머니였다. 다이스케의 나쁜 행동으로 인해 그들의 관계는 상당히 정상적이지만 결혼에 관해서는 딱 한 번 인사를 했어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와 그토록 얕은 관계를 맺고 있는 시어머니뿐이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어머니의 성격도 다이스케 못지않게 나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부정적인 삶이다. 더욱 부정적이 될 위험에 대해 걱정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사를 마치고 다이스케에 대해 묻자 깊은 한숨을 내쉬셨다. 그 여자는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러다가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사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편지에 답장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다이스케에게 전화를 했더니 실패했어요.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어쩐지 알았습니다. 결국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때는 포기할 뻔했어요. 그것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 아들과는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고 내 귀여운 손자를 위해서다.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 게 언제였나요? 어쨌든 내일 거기 갈 테니 다이스케를 집에 가두도록 했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기쁘지만 당신은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걱정이 되었지만 시어머니 말대로 하고 다이스케를 지켰다.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합리적인 돈을 생각해 볼게. 그런 나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런 짓을 하지 않으면 다이스케가 또 나가버릴 것 같았다. 아마 효과가 있을 거야. 그러다가 정오 직전에 시어머니가 오셨고 다이스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바바는 왜 나오나요? 그는 불평하고 나를 노려보았다. 그 이유는 제가 가장 잘 알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다이스케를 바라보며 기가 죽고 침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하다 그러다가 가방에서 낮잠을 자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어떤 글이 적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 봉투에는 300만 엔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위해 사지 못한 분들을 위해 상속 재산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 길어서 오그라들게 됩니다. 이 돈은 내가 줄 테니까 아이와 이혼하세요. 그리고 그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아이들과도 아무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이 3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이것을 요약한 제약입니다. 여기에 이름과 반을 누르고 원하는 곳으로 가세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실지 전혀 몰랐어요. 나는 시아버지의 유산의 일부를 다이스케에게 주는 것을 반대해서 시어머니를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를 보더니 고개를 가로젓는다. 다이스케는 시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기분이 안 좋았다고 말했는데 진심이었나요? 기쁜 마음으로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그리고 제한 양식을 읽지 않고 제 이름을 다 입력했을 때 찻잔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분명 300만 개 있을 겁니다. 착한 아이야. 이제 너는 나에게서 해방될 수 있다. 금반으로 돈도 못 버는 너 같은 여자와 단절돼서 기쁘다. 그럼 기껏해야 아이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고 다이스케는 기쁜 마음으로 집을 나갔다. 시어머니가 집에 오신 지 30분도 채 안 됐어요. 내가 정말 다이스케와 헤어진 걸까? 별로 실감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시어머니께 감사하고 사과해야겠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고 미안해요. 나는 어머니가 나에게 돈을 주실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이었습니다. 꼭 갚을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셨어요. 손바닥을 돌리고 머리를 다시 흔드십시오. 내가 말했잖아. 나는 내 손자를 위해서만 사람의 피부를 벗겼다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만 아니었다면 난 당신을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애초에 다이스케처럼 쓰레기에게 속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아이에게는 말이 닿을 수도 없지요. 돈과 인간관계만 중요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나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동안 함께 놀았어요. 나는 시어머니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물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시댁에서 혼자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이스케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15분 정도 잡담을 나눈 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15분 정도 지나니 시어머니가 일어나 집에 가셔서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시더니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곧 집에 갈게요. 다이스케와 내가 헤어진 이후로 당신은 아마 나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여자에게 빼앗긴 시간을 만회하고 행복해지세요. 시어머니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는 즉시 집에 가려고 노력한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기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직도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다이스케와의 인연을 끊었다고 해서 어머니와의 인연도 끊을 필요는 없다. 괜찮으시다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꽤 뻔뻔한 제안인 것 같다. 다이스케와 헤어지기 위해 돈을 지불했다던거 하면서 집세를 덜 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이상할 것이다. 위노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물은 없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는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건 귀여운 손주들을 잘 키워주는 것뿐이다. 단순히 돈을 돌려준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동거에 관해 이야기할 만큼 친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 내 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여기 와도 나는 미래를 생각해서 시골에서 살 거예요. 기록을 해서 평소대로 괜찮다고 시어머니는 말하고 집을 나갔다. 그 이후로 나는 거짓말처럼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걱정하는 유일한 것은 시어머니뿐입니다. 시어머니 말이 맞는 건 사실이에요.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이 시어머니께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내가 다이스케와 헤어진 이유는 애초에 아들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TV를 보다가 원격근무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아들을 매우 걱정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려고 컴퓨터를 사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톤이 생각보다 빨리 시어머니께 선물을 드릴 수 있었어요. 내가 일하는 방식은 예전과 똑같아. 다이스케는 밤낮으로 일하기 때문에 다이스케가 없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절약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그것은 되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 시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걱정 안 해도 된다며 거절하려 했으나 결국 내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이 내가 보답하는 길이다. 엄마가 그걸 못 보는 게 이상하지 않아? 와 합의에 이르렀다. 역시 시어머니는 귀여운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했다. 청각이 조금 약한 시어머니가 이에 대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영상통화의 경우 이어폰을 사용하고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 이후로 한 달에 2~3번씩 시어머니께 영상통화를 해왔다. 그런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예전보다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최근에 일을 많이 잊어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건강이 좋으시지만 여전히 정상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카타브를 마셨습니다. 당신 앞에는 전원이 켜진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멀리 사는 시어머니와 3살 아들을 보여주며 영상통화를 하던 중이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고야의 작별 인사로 끝날 예정이었던 통화는 쉼없이 이어졌다. 아직도 화면에 시어머니가 나오네요. 제가 조사해서 실수를 했나봐요. 엄마들은 보통 무엇을 하시나요? 눈을 뜨고 나를 묶은 건 짓궂은 호기심이었다. 시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해서 다행이다. 나는 한동안 연결이 유지된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시어머니 뒤에 그림자가 나타난다. 혼자 살고 계셨던 시어머니, 그 인물의 정체가 화면에 선명하게 비춰지는 순간 나는 그것이 거짓임을 깨달았다. 내 심장은 뛰고 있었고 어머니가 내 뒤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3살 아이를 키우는 전직 주부입니다. 성과가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편과 이혼한 이후로 전남편 다이스케는 정말 쓰레기네요. 나는 어렸을 때 그와 결혼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몇 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해도 나와 다이스케 사이는 아니었어. 그것은 나와 내 아이 사이에 흐를 것입니다. 다이스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자리에 없었고 파친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파친코 공 냄새가 나는
손으로 아이를 만져보았습니다. 큰 싸움이 벌어지면 의사와 간호사에게 폐를 끼친다. 아직도 생각날 때마다 미안해 요구 후에도 남편은 아이의 성장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가서 파친코를 했어요. 나는 술을 마시러 카바레 클럽에 가곤 했다. 저는 아이들과 교류할 때 파친코 상품으로 받은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기만 해요. 아직도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이에게 그런 것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일을 했다면 금액은 다소 늘어났을 것이다. 다이스케가 오락에 쓰는 돈은 모두 내가 번 것이다. 아무리 화를 내도 지갑에서 현금을 계속 꺼내는 편이다. 돈이 없으면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신다. 물론 이혼도 여러 번 생각했지만 다이스케는 왜 ATM을 포기해야 하나요? 카타쿠나의 이혼을 거부합니다. 나였더라면 다이스케의 눈앞에서 사라져 인생을 다시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아니요 하지만 자녀가 있는 한 그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미 값비싼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 그래서 눈물을 참으며 어린아이를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간식을 먹으며 수면 시간을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약간의 돈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엉뚱한 삶에서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그날 다이스케는 나오이나코에게 최악의 말을 던졌다.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수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자를 화나게 했습니다. 이쯧쯧. 당신은 쉽게 흥분하고 아이들 때문에 굶어 죽습니까? 일단 아이를 내려놓을 테니까 50만 엔 정도 주세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는 나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진심이 없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속였는지 모른 척해야 합니까? 당신은 돈도 없는데 아이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마치 자신의 어리석은 욕망으로 아이를 만들어 쓰레기통에 버린 것과 같습니다. 처리해 책임감이나 죄책감은 없나요? 하지만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 집에 돌아왔을 때 스트레스가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마음을 표현했어요.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무엇에 돈을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계산도 안 된다고 하신다. 액세서리 등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길을 잃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집은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매번 함께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지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쓰거나 장신구를 뺄 때 그는 나에게 메모 대신 메시지를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영상통화 중에도 나 자신을 확인하고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난 할 수 있어. 우리 시어머니는 그렇게까지 갈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시어머니의 의구심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비단하는 시어머니에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했다. 결국 나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앞으로는 시어머니가 건망증을 더 겪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것 같다. 그것은 나의 불안함을 이용하려는 약간의 시도로 판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은인에게 보답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두꺼울지 모르지만 이만큼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저를 의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결과에 따르면 이 방법은 큰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잊어버리는 횟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거나 액세서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오코에게 메모를 보내는 것조차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림, 카드 및 이와 같은 기타 중요한 정보가 손실되나요? 어쩌면 시어머니는 내가 다이스케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했을 때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불안에 휩싸였다. 그것은 되었다. 엄마. 다음에는 같이 병원에 갑시다. 이제 건망증에 대한 치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시어머니가 정말 치매에 걸리기 시작했다면 제가 끝까지 보살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고 싶다.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진심인 걸 아셨나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께서 오늘 영상통화는 이제 그만하자고 하시기 시작했고 나도 그랬다. 동의하다. 시어머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통화를 마치라는 손짓을 한 뒤 이어폰을 벗었다. 그런데 제가 실수한 탓인지 컴퓨터에서 시어머니 집이 계속 바뀌네요. 통화를 꺼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시어머니께서 평소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조금 궁금했어요. 시어머니 집은 벽 대신 미닫이문으로 방이 많이 분리되어 있는 오래된 일본식 집입니다. 시어머니는 대개 미닫이문을 열어두곤 하는데
아마도 혼자 사셔서 문을 닫을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고 있었다 그래서 컴퓨터 카메라를 사용해도 뒷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볼 수 있습니다. 집이 얼마나 넓은지 궁금해서 잠시 시어머니의 생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거기 있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아닌 다른 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환경 때문에 화면이 왜곡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인물입니다. 그 모습은 시어머니가 들키지 않도록 여러 방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 인물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다이스케였습니다. 다이스케는 서랍장을 뒤져 시어머니의 장신구와 돈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어서 엄마. 뒤로 가. 라고 소리칩니다. 시어머니는 이어폰을 빼도 내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어폰 볼륨을 높여놨다. 초과한 것 같은데 무엇. 내 놀란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나 보다. 다이스케도 안 돼. 라고 소리쳤다. 시어머니는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뒤를 돌아 다이스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새끼가 인간의 길에서 벗어난 걸까? 나는 일어서서 다이스케를 따라 달려가며 소리쳤다. 나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시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파견됐다. 그 결과 다이스케는 그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다이스케는 신문 중에 집 주소를 사용했습니다. 그곳에서 시어머니의 장신구 중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그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줄 알았다. 나와 시어머니 사이의 메시지 기록에서 다이스케가 시어머니 집에서 빌린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스케는 경찰에 자백한 이후 계속해서 시어머니 집에서 돈을 빼앗아갔다. 액세서리를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동기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이스케가 임신한 여자에게는 반쯤 죽은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다. 다이스케는 자신의 타격 사실을 남자친구가 알았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다. 게다가 의사 진료비라며 계속 돈을 구걸했다. 시어머니가 준 300만 엔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는 돈을 지불하기 위해 이달 중순에 시어머니 집을 방문하고 다이스케가 다시 체포된 것을 왜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는가? 다이스케가 형을 선고받은 후 한밤중에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나는 딱 한 번 시어머니와 함께 그녀를 만나러 갔다. 그때 다이스케는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저도 해달라고 해서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피해 신고를 철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봐, 여기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 큰일이야. 실수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구걸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신은 여기에 갇혀있고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평생의 소원, 고통 속에 낳은 아들, 역시 나는 당신을 버릴 수 없습니다. 누나도 생각을 바꿀 게 있다면 제약사항이라던가 써드릴 테니 부탁드려요. 다이스케의 간단한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복통을 앓고 있는 아이를 낳은 결과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정말로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애원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나오코와 아들을 돌봐야 한다고 말한다. 바람 피우지 않으면 애초에 반성하는 여자친구와는 아무 관계도 없을 것이다. 나는 여자를 임신시키지도 않았고 서슴없이 상처받지도 않았다. 제가 속여서 감옥에 갇힌 것은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이해한다면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는 감옥에서의 행동을 겸허히 반성하겠다고 하시며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녀를 부르고 면회실을 나갔다. 만약을 대비해 나중에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갈 것이다. 건망증 검사를 받았는데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이스케가 체포되면 더 이상 돈과 물건을 도난 당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돈을 잘못 계산하거나 액세서리를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건망증은 점차 줄어들었고 지금도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다이스케랑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했을 때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내 아들이 범죄자의 아들이 될 수도 있었다. 그 가능성을 파괴한 시어머니께 앞으로도